불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. 저 앞에 2차로에는 트럭이 갑니다. 트럭은 6.5톤 카고 트럭이에요. 짐이 실려 있어요. 6.5톤이면은 6.5톤만 싣는 게 아니라 10%까지는 더 실을 수 있죠. 6.5톤이면은 한 7.7톤 조금 넘게까지 실 수 있어요. 이 차에는 짐이 7톤 실려 있습니다. 그래서 공차 중량이 8.5톤이고요. 한 15톤 좀 넘어요. 트럭 여기 가고 있습니다. 1차로에 승용차가 트럭 뒤에 가고 있어요.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. 자, 쭉. 승용차가 뒤에서 더 빠른 속도로 쭉 앞으로 빠지더니 여기서 깜빡 켜고 2차로 들어갑니다. 들어가더니 네, 브레이크 잡고 그리고 휘청 하면서 멈추는 거 꽝. 다시 저 차 들어오고요. 들어오고 브레이크 잡고 이때 트럭도 브레이크 잡습니다. 짐이 가득 실려 있죠? 저 앞에 승용차는 급제동하면서 휘청휘청하면서 멈추고요. 트럭은 더 무거우니까 멈추기가 어렵죠. 이 사고. 이곳은 제한속도 110입니다. 당진영동 고속도로. 2019년 4월 27일에 일어난 사고예요. 1차로 다니던 차가 한 20-30m 앞에서 트럭 앞으로 들어오더니 조금씩 움직여요. 네. 그리고 브레이크 잡고, 그리고 그 차가 휘청거릴 때, 처음에 들어오면서 약간은 이렇게 됐는데요. 근데 불박차는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걸 생각했죠. 브레이크 한번 잡더니 막 휘청거려요. 그때 급제동했지만은 사고는 이어졌습니다. 경찰은, 아니, 왜 못 멈췄어요? 아니, 앞에 차가 이상하면은 멈췄어야죠. 못 멈춘 게 잘못입니다.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의 의견 100%는 저걸 어떻게 피해? 승용차 100% 잘못이다.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가 억울해서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했습니다. 하지만 기각됐습니다. 민간심의원에 또다시 이의신청했지만은 또 기각됐어요. 왜? 승용차가 1차로 가다 2차로 들어온 거 그것도 사고 요인이긴 하다. 그렇지만 화물차는 앞에 가는 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도 안전운전을 소홀히 했다. 따라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화물차를 1차량으로 본다. 그런데 앞에 차 승용차 운전자는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. 뒷좌석에 탔던 동승자가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. 중상이에요. 저 사고 차 망가지고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으면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갈 때 있으면 공소권 없음입니다. 그런데 중상에는 합의가 돼야 돼요. 합의 안 하면 트럭에 잘못이 있으면 처벌됩니다. 경찰에서는 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에요. 트럭이 더 잘못했고 중상에다 합의가 안 됐으니까 처벌받아야 된다. 검사는 약식 기소했습니다. 1,0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어요. 불박차 운전자는 저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예요. 억울해요.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. 최근에 판결이 선고됐어요. 지난달에. 판결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? 여러분들은 무죄라는 의견이시군요. 100%가 무죄라는 의견이십니다. 약식명령의 정식재판,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했을 때는 더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. 벌금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근데 보통은 그냥 똑같이 해요. 근데 반성 안 하고 이거 오히려 검사가 봐준 것 같은데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지 여기다 또 정식재판 청구했어? 그럼 벌금이 1,000만 원이 아니라 최고 2,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더 올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벌금 갖고 안 되지? 이거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그렇게는 못해요. 더 높은 형으로는 안 되고요. 벌금 액수에서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똑같거나 벌금 액수가 높아지거나 떨어지거나 무죄거나 이번 사고 난 도저히 못 피한다. 승용차가 저렇게 쑥 들어와서 급제동하고 비틀비틀하다 멈추면은 저걸 어떻게 피해? 같은 동급이라 그러면 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뒤에 차는 무겁잖아. 짐까지 싣고 있잖아. 큰 차는 더 많이 미끄러지지. 저건 못 피해. 잘못 없어. 그래서 여러분들의 100%가 무죄 의견인데요. 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선고됐을까요?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지난 2월 17일 날 판결 선고됐습니다. 홍수사실 이곳은 내리막길이다. 화물까지 실려 있어서
그럼 무겁다. 제동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. 승용차가 약 24m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더라. 그리고 조금씩 흔들리더라. 잘 안 보여요. 조금씩 흔들리면서 68m를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잡더라. 그 다음에는 더 흔들리더라. 그와 같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면 트럭 속도가 시속 114입니다. 이런 경우 승용차의 주행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미리 속도를 줄여서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 된다.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소나타를 따라가다가 늦게 브레이크 잡아서 들이받아갖고 중상해를 입혔다. 처음에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. 거기만 다시 보실까요? 자, 여기서 차가 들어오는데요. 들어왔어요? 이때 약간 흔들리네, 약간. 브레이크 잡기 전에 약간 흔들린 게 한 68m래요. 저게 뒤에서는 저기 보일까요? 들어오더니 약간 왔다 갔다 한 거.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브레이크 잡더라. 그리고 브레이크 잡는데 좀 늦게 잡아요. 트럭은 좀 브레이크 잡히고 그 다음에 흔들흔들 하는 걸 보고 이때 브레이크 잡습니다. 그 다음부터 크게 흔들거리는 거고요. 경찰과 검사는 불박차가 승용차가 들어왔으면은 미리 속도를 줄여서 안전거리 확보했어야 된다. 그런데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뒤늦게 브레이크 잡아서 들이받친 거 잘못했다. 법원에서는 뭐라 그러나요? 승용차가 트럭 앞으로 들어올 때 간격은 20m 정도밖에 안 된다. 근데 그 충분한 안전거리는 110도에서는 110 유지하라고 그러잖아요. 100에서는 100 유지하라고 그러고요. 근데 그것은 내가 앞에 가는 차랑 바짝 붙은 게 아니라 승용차가 내 앞으로 들어와서 생긴 것이지 내가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. 그리고 들어와서 좀씩 멀어지다가 28.84m 거리가 처음엔 20m였다가 조금씩 멀어져서 28.84m 됐을 때 그때 앞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다. 근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없다. 차도 없다. 그리고 나들목도 없다. 휴게소도 없다. 졸음쉼터도 없다. 그렇다면 그 차는 쭉 가면 되는 거 아니냐. 그런데 트럭보다 25km 이상 빠르게 들어온 시속 25 이상으로 빠르게 들어온 차가 끼어 들어왔고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트럭 운전자로서는 앞차가 그냥 앞으로 쭉 갈 거로 생각하지. 앞으로 나보다 쭉 점점 멀어져 가면은 자연스럽게 안전거리가 생길 거로 생각하지. 근데 갑자기 그 차가 가까이서 들어와서 내가 그럼 바로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? 빠른 차는 앞으로 쭉 갈 거 아니냐? 선행차가 내 앞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즉시 내가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? 그건 아니다. 그 차가 처음부터 브레이크 잡으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올 때 멀쩡하게 들어왔고 어느 정도 가다가 브레이크 잡더라. 또 그 차가 브레이크등 들어오기 전에는 그 차의 흔들림, 경찰은 그 차가 좀 흔들렸다. 근데 눈으로 볼 때 그 차가 이상하게 흔들린 정도는 아니다. 브레이크 잡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었다. 뚜렷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. 그리고 그 차가 브레이크도 안 잡고 들어와서 쭉 가는데 약간 흔들리는 걸 보고서 그때 저 차 이상하다. 그때 바로 브레이크 잡아야 돼. 그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. 이 사건 트럭은 6.5톤 트럭이다. 짐이 실려 있다. 15톤이 좀 넘는다. 무거운 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제동거리가 길다. 그리고 짐이 실려 있는 6.5톤 카고 트럭의 정지거리가 얼마인지, 제동거리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산출거리는 안 나온다. 정지거리는 위험을 느끼고서 멈출 때까지고요. 제동거리는 브레이크 잡은 다음부터 멈추기까지를 말합니다. 만약 시속 100도로에서 100속도에서 앞차가 나보다 쭉 밀어져 갖고 더 쭉쭉 멀어져 가요. 28.84m 됐을 때 그때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나도 동시에 브레이크 잡았다 하면 그럼 나는 과연 멈출 수 있었겠느냐? 트럭이 더 많이 가서 멈출 것 같은데 트럭의 제동거리가 승용차보다 28m 그보다 길다고 그러면 어차피 부딪힌다.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들어왔을 때 같이 브레이크 잡아도 부딪힌다. 여기서 시속 100이라더니 그건 110을 잘못 쓴 것 같아요. 트럭은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1.875초 뒤에 제동을 시작한다. 일반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뒷차가 브레이크 잡는데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하는 데까지 0.7초에서 1초 걸린다고 합니다. 근데 앞차가 들어와서 브레이크 살짝 잡을 때 그때 속도 좀 빠르니까 브레이크 살짝 잡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. 휘청휘청 할 때. 그러니까 1.875초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.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해서 그때 동시에 잡는 건 아니잖아요. 피고인이 앞차가 급제동한다는 것을 좀 더 일찍 반응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멈출 수는 있었을 것이다. 그러나 앞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동시에 브레이크 잡는다 하더라도
1.875초 늦게 브레이크 잡았는데 브레이크 등 보이고 내가 1.875초 늦게 브레이크 잡았는데 그러나 동시에 잡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차의 정지거리가 28.83m 이상이라면 어차피 사고는 못 피한다. 그래서 동시에 브레이크 잡았다. 1.875초 일찍 브레이크 잡았다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?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는다. 또 그 차는 이제 쭉 갈 줄 알았지. 그 차가 거기서 급제동할 걸 어떻게 하느냐.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급제동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. 그렇다면 매우 이례적이다. 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더 빨리 브레이크 잡았어야 된다? 그 차가 들어올 때부터 브레이크 잡았어야 된다? 그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 때부터 안전거리 확보했어야 된다? 그 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동시에 잡았어야 된다? 그것은 그거 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?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평균인을 대상으로 한다. 불박차 운전자가 자초하지 아니했다. 그 차가 들어온 거 아니냐? 쑥 들어와서 가까이 들어온 거 아니냐?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. 왜냐? 나보다 빠르게 점점 멀어져 가니까. 둘째는 그 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저 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나도 동시에 잡아야지. 저 차 급제동할 거야. 그걸 관심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. 그렇다면 좀 늦게 잡은 거 그걸 잘못이라 말할 수 없다. 한편 1차로에는 불박차가 있었다. 그 차가 들어오고 1차로 내가 1차로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. 왜? 바로 가까이에 불박차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. 그렇다 갓길을 팍 피하면 잘못하면 바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고. 그래서 거기서 앞차가 휘청거릴 때 브레이크 잡는 거 말고 더 이상 뭘 하겠느냐. 한편 제동 시작할 때 불박차 속도는 시속 113으로 추정된다. 그래서 그 경찰에서 판단한 거예요. 실황조사서에 의할 때 제한속도 110도로에서 3을 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. 초과했을 가능성도 있다. 왜? 확실하진 않아요. 좀 추정치니까. 만일 피고인이 110으로 운행했더라면 과연 피할 수 있었겠느냐? 불과 3km 초과했는데 저 3km 때문에 못 피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. 요컨대 앞차가 갑자기 돌아서 급제동했다.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느냐? 이럴 때 관심법이 있어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? 운전자가 관심법이 어디 있냐? 어차피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했더라도 역시 결과는 같았을 것 같다. 이례적인 상황에게 도대체 불박차 운전자가, 아니 불박차 아니라 이 트럭 운전자가 뭘 잘못했느냐? 판사가 볼 때는 트럭의 운전자의 잘못이 뭔지 나는 모르겠다. 트럭의 운전자가 뭔지를 증명해라. 과학적으로 증명해라.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라. 증명이 안 됐다. 그래서 피고인은 무죄다. 이 사고 불박차 운전자 무죄 선고받았습니다. 검사가 항소했어요.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. 항소심에서는 포인트가 뭘까요? 항소심 포인트는 첫째, 대형 트럭은 시속 90으로 리미트 돼 있다. 왜 113으로 달렸느냐? 리미트 푼 거 아니냐? 속도 제한 장치 푸는 거 아니냐? 그건 아니에요. 내리막길에서 탄력받으면 110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답니다. 그래서 리미트를 푼 게 아니고 앞이 뻥 뚫려 있으니까 내리막길이니까 그래서 113 나온 거. 그게 시비거리가 될까요? 리미트 푸는 거 아니에요. 자, 그 다음에 고속도로 제한속도 100일 때는 트럭들은 제한속도가 80이고요. 110일 때는 90이에요. 트럭이 제한속도 90을 지켰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너 왜 90을 안 지켰느냐? 검사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물론 1심에서도 속도 빨랐다는 얘기는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보다 더 정교하게 제한속도 90을 지켰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을 때는데 너는 90보다 빨랐다. 그게 잘못이다.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그러나 90을 지켰으면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? 90을 지켰더라면 짐을 가득 싣고 있는 대형 카고 트럭이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걸 보고 곧바로 브레이크 들어와서 나도 곧바로 브레이크 잡아야지 그러면서 0.7 내지 1초 만에 급제동했다면 과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? 짐이 가득 실려 있는데요. 짐을 가득 실어 총 중량 15톤 이상입니다. 시속 90에 달릴 때 정지거리가 얼마인지 돼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? 트럭 운전자는 이걸로 대응해야 됩니다.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시속 90일 때 한 60m 정도예요. 시속 100일 때 70m 정도예요. 이건 실험 수치입니다. 이건 정지거리예요. 정지거리라는 것은 0.7초 내지 1초 동안에 그동안은 공짜로 굴러가죠. 공주거리. 공주거리가 한 20m 정도, 20에서 28m 돼요. 그 다음에 끼익
삑 하면서 멈추는 거리가 약한 제동거리가 활주거리죠. 미끄러지는 거요. 그게 50m 정도입니다. 이거는 서킷에서 자 얼마나 되는지 실험해 봅시다. 자 가다가 깃발 내려가면 빡 브레이크 잡으세요. 그렇게 했을 때 저기 된 거고요. 저렇게 고속도로 달릴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 저건 실험 수치입니다. 이건 실험 수치. 따라서 화물차는 무거워서 승용차도 저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고요. 화물차는 더 늘어날 수 있죠.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형 화물차의 경우에 공차일 때는 승용차보다 한 1.3배, 3배, 짐 실었을 때는 1.5배.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. 대형 버스는 제한속도 110이죠. 11인승부터 110이에요. 대형 버스와 대형 트럭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같거나 비슷하겠죠. 버스가 트럭보다 더 잘 쓰나요? 버스는 트럭보다 잘 멈춰. 그래서 110까지 가도 돼. 단정할 수 있나요? 만약에 버스와 트럭의 제동거리가 비슷하다면 트럭이 아니고 버스였으면 결국 사고 날 거 아니겠습니까? 버스도 무거워요. 큰 버스들은 길이가 12.6m, 높이가 3.8m, 그리고 공차 중량 15톤. 거기에 승객 가득하고 그리고 짐 실으면 한 20톤 돼요. 20톤짜리 큰 버스하고 짐 실은 트럭하고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더 잘 멈출까요? 버스는 잘 멈춰. 트럭은 잘 못 멈추잖아. 그러니까 트럭은 넌 무조건 내 90을 지켰어야 되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버스와 트럭의 제동거리가 비슷하다면 트럭이 90보다 더 빨리 간 거 거기에 대해서 벌점과 범칙금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90도에서 113으로 달린 거 그것 때문에 사고 냈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또 한편 시속 113은 트럭의 DGT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추정한 거랍니다. 근데 저거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따라서 오차가 날 수 있대요. 5 내지 7% 오차가 날 수 있다는 거죠. 보통 타코메타라고 그러는 거, 그걸 DGT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여기서 5% 빼면 얼마가 되나요? 그러면 거진 6kg 빠지죠. 7% 빼면 그럼 한 8kg 빠지죠. 트럭의 속도가 113이 확실하냐?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고요. 결국 항소심에서는 제한속도 90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에서 왜 트럭이 113으로 갔느냐? 113으로 갔기 때문에 못 멈춘 것이다. 이렇게 검사는 공격할 겁니다. 트럭 운전자는 90으로 달렸어도 과연 내가 짐을 가득 싣고 있는 내가 90으로 달렸을 때 멈출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냐? 승용차 기준 말고 트럭을 기준한 거 자료가 있느냐? 또 대형 버스는 110으로 가는데 대형 버스가 나보다 잘 멈춘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?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과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또 험난한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. 나중에 항소심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